네, 안녕하십니까. 엘렛입니다. 오늘의 막방입니다. 제가 낮에는 그 영상을 못 올리고 저녁 때부터 올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못 올려서 좀 늦은 시간까지 최대한 더 찍어서 올리려고 이 가련한 엘리엇이 예, 막방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 결국 상투 잡은 거야? 고점 대비 수천만원 뚝뚝 패닉바잉 몰린 지역 집값 먼저 흔들. 근데 오늘은 제목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슷한 뉴스를 제가 쭉 검색하다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제목 부분만 캡처를 한 10개 정도? 다 근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제 오늘 이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게 나오고, 또 우리 국토부 장관 나와서 또 이제 막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태세 전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폭등론을 그동안 했던 유튜버들이 이제 하락론으로 한 명 두 명 이게 바뀌고 있대요. 저는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얼음 공장 있잖아요. 그 저녁 때 내릴 거예요. 그거 아직도 안 내렸어. 6일이 지나도록 안 내렸어. 저도 이틀 지나도록 안 내리고 있어요. 오늘 밤에 내릴 거예요. 그거 안 내렸는데 그냥 좀 바지만 내리든지. 근데 그 영상이 죄송합니다, 저도 시각을 바꿔야 되나요? 그래갖고 이 친구도 바꾸나? 그래갖고 딱 봤더니 자기 안 바꾼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꿨다고 얘기하더라고. 왜냐면 폭등론자들은 지들끼리 또 알잖아요. 근데 많이 바꿨대요. 근데 자기는 안 바꾼대. 자,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론사가 여러 군데가 한 10군데 나올 거예요. 근데 제목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충 차트와 또는 반박 차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항상 나오는 그 전문가라는 분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또 나왔어. 자, 볼게요. TV조선입니다. 따져보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하락 전환 숨고르기. 그래갖고 이제 하락이라는 의견과 숨고르기라는 의견. 그러니까 숨고르기라는 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갖고 이제 화면이 나왔어요. 제가 좀 화면을 좀 캡처해 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기 0%대로 떨어졌네요. 11월 달 들어서. KB 부동산원 거래요. 부동산원.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이제 제목이 뭐냐면 이게 제목이었네요. 제가 따져 보니, 자, 그 다음에 또 신문 TV 화면을 제가 계속 캡처를 했어요. 자, 여기서 예를 든 게 뭐냐면요, 2012년을 예를 들었더라고. 여기 2012년이거든요. 마이너스 6. 서울이 마이너스 6.65고 그 강남이 마이너스 12.2%인가 그렇게 빠졌었어요. 2012년이면 피그스 있죠? 기억나시죠? 피그스, 스페인, 그리스, 아이가 이탈리아인가? 그리스. 그러니까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은 알겠는데 피그스의 아이가 아마 이탈리아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유럽 재정이, 남유럽 재정이 그 관광지들 난리 났죠? 이 당시에 이제 우리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준금리 인상 지금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다. 이때 증가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분양 없으니까 상투 안 친다 그러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반박 자료를 갖고 왔어요 다. 그리고 6주 연속 팔자가 더 많다. 매수 심리가 안 좋아졌다 이거죠. 지금 부동산원에서는 6주지만 그 KB에서는 한 10몇 주 됐어요. 그리고 매수 심리 지수가 50밖에 안 돼. 150명은 팔려고 그러는데 다 50명이 살려고 그래. 그때 50이거든요. 110이라는 건 뭐냐면요, 110명은 살려는데 90명이 팔려고 그래. 그러면 매수 우위잖아요.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5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세종은 빵이었잖아요. 빵. 얼마 전에 팔려는 사람은 엄청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는 빵이지 당연히.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제목을 잘 보면요, 여기 보면요, 하락 전환이냐 숨고르기냐, 그러니까 양쪽 다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는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지표를 몇 개를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숨고르기다, 더 오를 거다라는 또 두 명의 전문가가 나옵니다. 딱 귀여우신 우리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여대라서 인기 짱이겠다 진짜. 여대생들이 좋아하는 딱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는 장동건 스타일이야 생긴 게. 자, 근데 이분은
교수라는 직분도 있지만 부동산 학회장이 있어요.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곳의 회장이야, 회장. 회장이 만약에 아파트가 빠질 겁니다. 지금 파세요. 그런 말 하면은 회원들한테 몰매 맞지, 잘리지, 탄핵당하지. 그러니까 이분은 무조건 어디 가서든지 항상 뭐 조정한다 그런 얘기도 없어. 무조건 봐세요. 그때는 일정한 부분에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뭐야? 그때 2012년 지금 기자 앵커가 2012년 예를 들었잖아요. 그때처럼 지금 금리 올리고 말 때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 국토부 장관이 나왔고 2012년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가 40% 폭락한 적이 있으니까 지금 조심해라. 이제 그런 얘기 했더니 이제 이분은 웃기지 마. 얼마면 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공급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분은 공급이 없으면 아파트값 안 빠진다는 얘기죠.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반박하는 두 시점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짐작 가실 거예요.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근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주산연에서는 누적된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 지속으로 매매 가격 상승세 지속할 것이다.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는데 여러 군데 연구기관에서 내년도도 주택 가격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또 나왔다. 이은영 이 친구 저랑 나이 비슷하나? 저 31살인데 이 친구가 32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뭐예요? 건설사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는 빠진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잘리지. 그러니까 지금 다 건설사, 투기꾼, 그다음에 부동산 학회 뭐 이런 걸 대변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당연히 내년에도 오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이분도 그러나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공급 계획을 아무리 크게 짜더라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그리고 시장수에 맞는 지역, 즉 서울과 인접 수도권에 단기에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이거야. 항상 얘기하는 게 공급 부족이야. 자, 그러면 공급이 많을 때는 아파트가 빠지고 공급이 없을 때는 아파트가 오르고 그랬나? 과거에 항상 그랬나? 아니라고 봐요. 그 얘기를 좀 이따 차트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또 신문을 또 갖고 왔습니다. 중앙일보 강남조차 집이 안 팔린다. 2억 낮춰 급매물 잇따라 등장. 제목만 볼게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 패닉바잉 몰리는 아파트값 하락 조짐 속타는 2030. 그 다음 디지털타임즈 커지는 집값 하락 신호 2030 세대 영끌 패닉바잉 이대로 괜찮을까. 그 다음에 세계일보 2030 영끌 지역 아파트값 하락 조짐 전세값도 동반 하락 2021년 MZ세대 수도권 매입 비중 역대 최고. 그 다음에 매일경제 결국 상투 잡은 거야. 오늘 제가 제목을 이걸 한 거예요. 딱 눈을 끼를 끄잖아. 결국 상투 잡은 거야. 이랬다. 밤늦게 좀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진짜. 고점 대비 수천만 원 뚝뚝 패닉바잉 몰린 지역 집값 먼저 흔들 2030 매입 급증 지역 매매 전세 동반하라. 노동한 금강구 같은 데 얘기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젊은층 최대 피해. 근데 집값 떨어지면 좋은 게 있는데 다주택자들 일단 보유세 적게 내요. 그다음에 나중에 양도세도 적게 내요. 나중에 안 낼 수도 있어. 양도세는. 그러니까 양도세가 아니죠. 원래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이 없으면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 아세요? 세상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다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산 것보다 싸게 팔면 안 내. 양도소득이 없잖아. 보유세는 무조건 내. 보유세는 여든 기준 이상만 되면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최대 피해를 보겠지만 다주택 투기꾼들은 최대 수혜를 본다니까. 보유세 조금 내고 양도세 조금 내거나 아예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뉴시스 집값 꺾이는데 연끌적 어떡하나. 내년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 연 6% 갈 수도. 주담대 6%. 은행들 고정형 주담대 상품 고려 조언. 그러니까 지금 80%가 변동형 금리를 대출받았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 그야말로 직격탄으로 다 얻어맞으니까 조언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기 고정형 주담대 매력 높아져. 중도 상환 반드시 유리하지 않아. 자, 2030이 많이 몰린 지역이 어디죠? 싼 지역이죠. 싼 지역. 노도강 꺾였어요. 9월달에 꺾였어요. 9월달 고점이에요. 그 다음에 금강구 꺾였어요. 9월달 고점이에요.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다 저가 지역이죠. 얘는 10월달이 고점이에요. 강동구도 10월달에 고점이고 웬만한 데 다 꺾였어요. 특히 수도권에 보면요. 안양, 평촌이 제일 급하게 꺾였거든요. 이거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안 했는데 그 인도건 대우 있죠. 그 10여 개 거래되다가 9억대로 막 거래되는 거. 오늘 최저가가 나왔어요. 9억 얼마 최저가 듣는데 최근 거래된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방송에는 그냥 빼버렸거든. 다른 5% 10% 이상 빠진 것들만 제가 오늘 10개 골랐잖아요. 근데 인도건 대우 오늘 또 빠진 거 또 신고됐어요. 그러니까 9억 최저가가 자꾸 신고가 돼. 그럼 평균가는 점점 더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 안양 평촌 보세요. 12, 11, 19 평촌 9월달 고점, 그 다음에 용인수지 10월달 고점, 그 다음에 여기 수원 광교 8월달 고점. 야, 그 다음에 경기 광명도 8월달 고점 보이죠? 경기 하나면 7월달 고점인데 살짝 넘었다가 다시 빠져. 그러니까 7, 8월달에 이미 고점 치고 빠지는 게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니까. 경기 과천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싼 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월달에 고점을 치지. 과천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 아니 첫 번째 방송할 때 레미안슈로 급락한 거 실거래가 보여드렸죠? 수원 강교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다고 지금 그래프로 좀 확인이 됐죠? 맨날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끌이 언제 샀어요? 2019년 7월부터 금리가 갑자기 팍 낮아졌죠? 저금리가 됐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초저금리로 내려갔어. 그러니까 2030이 별로 대출을 이렇게 많지 않았다. 갑자기 소득 대비 LTI, 론 투 인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50%, 53%까지 팍 올라갔어. 20대도 43%까지 팍 올라갔어.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저금리. 그 다음에 28%, 25%밖에 안 되던 매매 비중이 갑자기 44%까지 치솟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40, 50대가 떨어지지. 합쳐서 100이니까. 60대나 뭐 10대는 뺐어요. 자, 이때 갑자기 왜 이렇게 비중이 높아졌어? 매매 비중이? 저금리. 돈이 어디서 나서? 저금리. 이해 가시죠? 이때 신나갖고 파는 게 누구예요? 다주택 그 임대사업자들, 법인들. 이게 보세요. 이때까지는 막 사다가 이때부터 후반부에 막 팔았다니까. 이걸 누가 샀어요? 2030 40, 50대가 파는 거를. 그 법인 사업자, 임대사업자 중에 40, 50대가 많다고요. 20, 30대는 몇 명 없어. 빠른 사람들은 머리 좋고 빠른 사람들은 벌써 했었겠지만, 근데 이거 언제 산 거야? 2013년 전후에 산 거라니까. 8년 정도 갖고 있다가 파니까 2021년, 2020년에 파는 거지. 몇 배 먹었어요? 3배, 4배. 보통 3배예요. 보통. 왜? 저가 아파트는 그 10억짜리는 25억 가면은 뭐 1.5배 오른 거잖아요. 근데 2억짜리는 그 6억이나 8억, 보통 1억 5천이 6억 됐더라고. 저 강북구나 이런 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1억 8천, 1억 5천이 6억 5천, 7억 됐더라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산 거라고 2030들이. 강남에 있는 아리팍 40억, 30억에 산 게 아니고 강북구, 본동, 뭐 저기 성북구나 이런데 저가 아파트들. 왜냐면 일단 뭐라도 하나 있어야겠다고 겁이 나니까 뭐라도 하나 사겠다는데 강남 3, 40억짜리는 못 사니까 5억에서 6억, 7억, 8억. 초기에 산 사람들은 5억대 샀을 거야. 근데 나중에 산 사람들은 7억, 8억에 샀다니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차트가 뭐냐면 입주 물량. 자, 이건 1960년부터 제가 입주 물량을 누적시킨 거예요. 60년간의 차트. 자, 여기서 요 부분 볼게요. 88년 이때 입주 물량이 폭발했는데 아파트 올랐는데 서진영 부동산 학회장 얘기 들으면 입주 물량 폭발하면 부동산 폭락한다며. 입주 물량이 없어서 안 빠진다며. 자, 근데 보세요. 이때가 입주 물량이 제일 적죠. 91년 이때 보니까 상투 쳤네. 와, 이때 상투 쳤어요. 살짝 늘어날 때. 이럴 때 상투를 친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미 아파트가 폭락하고 있을 때 얘가 더 불을 더 부은 거지. 그 다음에 2006년 버블7 상투 칠 때는 쭉 내려가면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대니까. 최저라니까 그 근처에서. 나중에 여기서 엘리트레파 입주해가지고 서프라임 사태를 맞았죠. 그런데 지금 2달 정도 살짝 꺾였거든요. 10월달에 상투고 11, 12월달에 지금 실거래가를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쭉 내려가 보니까 입주 물량이 거의 최바닥이고 내년이 바닥이네. 그러니까 이 헬리오 입주하거나 고덕 내 입주할 때 이때랑 그다음에 2023년도 4년도에 폭발적으로 입주할 이때 둔조중국 입주할 거란 말이에요. 12,000세대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은 입주 물량이 없어. 그러면 과거 91년도 상투기랑 2006년 말 2007년 초 상투기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딱 상투치기 딱 좋은 날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안 빠진다고 주장하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 그분들한테 그러면 91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되게 적었어. 근데 그때 왜 상투 치고 빠졌죠? 어쩌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2006년 11월 버블세븐 상투 친 건 아시죠? 그때 2006년 말이랑 2007년 초에 버블세븐 상투 치고서 음마아파트 40% 빠지고 렉슬 신축인데도 40% 빠지더라. 목동도 44% 빠지더라. 제일 심한 데가 버블세븐 중에 하나였던 수지, 용인 수지에 거기는 거의 한 55% 빠졌는데 지금도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격을 회복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때 입주 물량 많았어요? 글쎄 한번 볼까? 입주 물량이 최저였지. 그럼 언제 많았어요? 그 한 2, 3년 있다가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어마무시하게 입주했어. 그럼 교수님 입주 물량이 최저일 때 항상 상투 쳤네요? 91년도 그렇고 2006년도 그렇고 어쩌다 그런 거지. 어쩌다가 아니라 2번밖에 없는데 2번 다 그랬는데요. 그럼 100% 아니에요? 100%? 만약에 2021년 올 연말쯤에 상투가 맞고 나중에 몇 년 지나 보니까 그때 상투 치고 빠졌다면 이번에도 세 번째로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 상투 친 거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야 어쩌다 3번 그럴 수 있지. 그냥 딱밤을 때릴까 보다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한번 딱밤 맞아볼래 진짜. 우리 와이프랑 나랑 옛날에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캠핑을 갔어요. 딱밤 때리기 했는데 옛날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옷 벗기 게임. 옷 벗기기. 지는 사람 옷 벗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잠바부터 벗는 거야. 잠바부터 벗고 나중에 러닝도 벗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한꺼풀도 안 벗고 저만 홀라당 벗은 거 알아요? 딱밤 때리게 해갖고 갖고 이마에 그냥 딱밤에 그냥. 지금 이은영 그다음에 서진영 잠깐 이름이 잠깐만요. 볼게요. 서진형이네요. 서진형. 그 다음에 이은형이네. 형. 형. 또 있나? 부동산 하는 사람들? 형. 참. 어떻게 해요. 자, 금리. 이때 노무현 대통령 때 버블세븐 상투 칠 때 금리가 한 2년 오르다가 박살났다니까. 2년 오르다가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니까 박살났어. 근데 지금도 초저금리에서 2년 올랐는데 아파트 같이 올랐어. 근데 2년 더 오르면 얘는 박살난다니까. 이게 2년의 법칙이에요. 전년의 법칙이 아니고. 자, 대세 상승 노태우 1파, 그다음에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이제 5파가 다 끝나면 엘리트 파동에서는요 1, 2, 3, 4, 5가 끝나면 한 파동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ABC에 큰 조정파가 와요. 이게 저는 8년이라고 본다고요. 52% 하락하는 걸로 계산이 돼요. 고점 대비 각오하시라.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그렇지 시가총액 100개 아니 그냥 서울 전체는요 2013년도 깰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정확히 30년 전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2029년 말에서 2030년 정도에 30년 전에는 주가로 떨어진다니까. 8년 동안 빠져가지고 제 계산은 그래요. 근데 저는 착한 거예요. 저는 완곡하게 8년 조정이라고 그러지 미래의 세대에서는요 8년 조정이라고 그러고요.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요 30년 조정이래요. 젊은이들 연끌하지 말라고. 그때 영상 7월 달에 영상 나왔었잖아요. 제가 찍었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제가 졌잖아요. 엘리엇 패 박승. 뭐였다. 그 농담이 아닌 게요. 보세요. 91년도에 상투 친 건 아시죠? 이때 노태우 때 상투 쳤잖아요. 그래갖고 IMF 때까지 빠졌잖아요. 이거 실질지수예요. 근데 87년 저점을 깼다니까? 그럼 몇 년 전으로 갔을 때 70년대 가격으로 떨어졌다니까? 98년에 70년대 가격으로 떨어졌어. 75년인가로 떨어졌어. 25년 만에 최저치였어 이게. 근데 요번에 우리가 빠지면 2014년 13년 저점을 깬다고요. 그럼 언제적 이후 최저야? 여러 개 이때의 최저라니까. 이게 언제야? 2002년 전년. 이해 가세요? 무서운 시장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문가들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결국 상투 잡은 거야? 잡은 거야. 고점 대비 수천만 원 뚝뚝 수천만 원이 끝날 게 아니라니까. 몇 억이 떨어지고 50% 반토막이 난다니까. 패닉바잉 몰린 지역 집값 먼저 흔들. 노도강 금강구 그다음에 수도권 외곽 지역들 경기도 이쪽들 그리고 GTX니 뭐니 해가지고 펌프질 해가지고 막 3억짜리 4억짜리를 갖다 12억 만들어 놓고 아유 참. 그래도 9억이든 6억이든 떨어져도 제일 바닥에 산 사람들은 더블 먹은 거네. 자, 오늘 막방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낮에는 영상을 못 올려서 저녁 늦게 오늘도 아마 한 6시 7시부터 올려쓰기 시작했으니까 낮에는 제가 바람 피느라고 좀 바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음악을 틀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기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롤을 들으면서 이거 리모컨이 잘 안 먹네. 얘도 바람 피우나 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